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5단원에서는 함께 사는 사회와 법 규범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오늘은 6단원 정보화와 세계화에서 세계의 지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50쪽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6. 정보화와 세계화 6단원은 작은 소단원 2개로 이루어지는데요. 1. 세계의 지리 2. 세계의 여러 나라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위치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우리나라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세계인은 이렇게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죠.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152쪽을 펴주세요. 152쪽에 보시면 세계의 지리.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지구, 그리고 대륙, 그리고 국가들.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학습 목표 1. 세계 지도와 지구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세계 지도가 무엇인지, 지구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대륙에 대해서 알고, 대륙은 육지죠. 땅입니다. 대륙에 대해서 알고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알 수 있다. 세계의 육지, 대륙을 크게 6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러면 각 대륙마다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라는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있죠? 네, 세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먼저 세계 지도와 지구본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세계 지도이고 지구본은 무엇인가? 먼저 세계 지도.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원래 지구의 모양은 둥글죠. 그런데 이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 세계 지도래요. 그러면 우리 지도는 보통 종이 위에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세계의 모습을 원래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공처럼. 그래서 입체 모양이죠. 근데 이 입체 모양을 평면 위에 펼쳐서 나타낸 것을 세계 지도라고 합니다.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세계 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냈으니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그것은 좋은 점인데, 그런데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지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 실제는 둥근 지구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다고 했어요? 평면 위에 나타냈어요. 그러면 세계 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평면 위에 나타냈기 때문에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지구는 둥글죠. 근데 이것을 평면에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은 우리 실제 지구는 둥글게 생겼어요. 공처럼. 그래서 지구의 모양을 작게 똑같이 줄여서 작게 만든 모형을 지구본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책상에 하나씩 올려놓기도 해요. 그래서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으로 실제 지구와 모양이 실제 지구와 같이 모양이 둥글다. 지구하고 똑같이 만든 모양이에요. 다만 아주 작게 만들었을 뿐이죠.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어 위쪽은 북반구라 하고 아래쪽은 남반구라고 부른다. 그러면 제가 지구를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영도선이 있는데 이 선을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위쪽이 북쪽이죠. 우리 방위로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 모양이기 때문에 공 모양을 우리 도형에서 뭐라고 하죠? 구라고 하죠. 근데 적도를 중심으로 반을 잘라서 그래서 반이라고 해서 반구라고 하고 위쪽에 북쪽에 있으면 북반구라고 하고 아래쪽 남쪽에 있으면 남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눌 수 있겠죠? 적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위쪽은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라고 부른다. 구의 반이라고 반구라고 해요. 북쪽에 있으면 북반구, 남쪽에 있으면 남반구. 세계 지도와 지구 본에는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위선과 경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때 위선은 가로로 그린 선을 위선이라고 하고 세로로 그려진 선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 숫자를 위도 그리고 경도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세계 지도가 있죠. 여기에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네, 요 빨간 선이 적도예요. 적도. 적도를 중심으로 위쪽은 북반구,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적도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적도 영도선, 그 다음에 여기는 30, 여기는 6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 30, 60 적도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30, 60 또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30, 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하고 여기 써 있는 숫자를 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도 0도가 되겠죠. 적도는 위도로 0도선이고 여기는 위도 30도, 여기는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북이라고 표현을 해요. 북쪽이기 때문에. 북이 30, 북이 6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이 30, 여기는 남이 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하고 여기 숫자를 위도라고 한다. 그 다음 세로선도 있죠. 네, 여기가 기준점이 됩니다. 네, 영국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영국인데 여기가 영도예요. 원래 세계 지도는 이쪽과 이쪽이 뒤쪽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은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딱 중간 요까지가 지구의 반인 거죠. 이쪽도 지구의 반인 거예요. 그래서
요 영도에서 이쪽 방향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여기가 0이죠. 0에서 이쪽은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동쪽으로 가는 경선, 그 다음에 이것은 서쪽으로 가는 경선이라고 서경. 네, 여기가 지구의 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위도로 보면 북이죠, 북이. 북쪽의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에 있어요. 30과 60 사이. 그 다음에 경선으로 보면 동경 120과 150 사이 있죠. 120과 150 사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는 주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북위 30에서 60 사이, 동경 120에서 150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밑에 설명되어 있죠. 위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지도에서 북반구에 있으며 북위 30에서 60 사이, 동경 120에서 150도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그 다음에 세계를 대륙과 대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대륙은 육지죠. 땅을 말합니다. 대양은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육지는 크게 6개로 나타내고 바다는 크게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대륙은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한다. 대륙에는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6개의 대륙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대양,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를 말하며 태평양,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나라가 태평양이죠. 아시아가 접해 있는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 북쪽에 북극해가 있고 지구의 남쪽에 남극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는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죠.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 그 다음 오세아니아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대륙은 6개로 나타내고 다음 바다를 보겠습니다. 큰 바다. 대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태평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태평양을 지나 미국을 가겠죠. 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대서양이죠. 지구는 여기와 여기가 맞닿아 있는데 잘라서 펼쳐 놓은 거라 그랬죠. 세계 지도는. 실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뒤쪽에서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대서양이면 이쪽도 대서양이 되겠죠. 이쪽도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을 잘라서 펼쳐 놓은 게 세계 지도예요. 그리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쪽에 있는 게 남극해, 북쪽에 있으면 북극해겠죠. 이렇게 해서 큰 바다는 5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대륙에 속한 나라들.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 먼저 아시아를 보겠습니다.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대륙 중에서 가장 크다. 세계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해요. 전 세계를 100이라고 보면 100 중에서 30만큼이 아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50%가 반이죠. 퍼센트는 100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50이 반인데 반보다 많죠.
예,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게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의 동쪽은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해서 살기가 좋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아주 살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시아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라고 하죠. 여기는 건조해서 사막이 많다. 풀이 자라지 못해요. 대신 석유가 많이 나죠.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보통 석유 많이 나는 중동 국가들이 서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남쪽이죠. 남아시아. 보통 동남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시아의 남쪽에는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따뜻해서 벼농사, 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많이 지으며 여기에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필리핀이 속하죠. 보통 동남아시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 옆에 이제 유럽이 있는데요. 유럽 대륙.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서 면적은 좁아요. 그렇지만 많은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굉장히 발달해서 선진국들이 많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역사도 깊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유럽 여행 많이 가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깊어서. 그 다음 유럽의 아래쪽. 유럽의 아래쪽에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아시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아프리카가 큰 대륙입니다. 북반구, 남반구에 걸쳐 있다. 아프리카 중간으로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북반구도 있고 남반구도 있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지만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아프리카 하면. 그렇지만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어요. 여기에는 이집트라든가 케냐,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북아메리카.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쪽은 북아메리카, 남쪽은 남아메리카라고 하죠. 그래서 북반구에 속해 있으며 여기는 위쪽에는 북극해가 있고 북극해와 접해 있어요. 아주 넓은 평야 지역이 많아서 기계로 농업을 한다. 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농약도 헬리콥터로 친다고 하죠.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땅이 넓기 때문에 지하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속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는. 다음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고 적도가 남아메리카를 지나가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남반구가 많습니다. 북반구는 조금이고 열대 밀림 지역, 1년 내내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수풀이 자라는 곳이죠. 열대 밀림 지역인 아마존강이 흐르고 아마존강이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 아마존강의 열대 우림은 지구의 흑파라고 불린다. 네,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굉장히 숲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소가 많이 나와서 지구의 흑파라고 불릴 만큼 숲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여기 속하죠.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메리카는 특히 축구가 유명한 동네죠.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축구할 그 숲이 많아서 그래서 축구를 좋아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 가장 작습니다. 남반구에 있고 우리나라와 남북으로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네, 이 말은 네,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근데 반대쪽 남반구에 오세아니아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그래서 기후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그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와 남북으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넓은 사막과 초원이 있습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키우는 목장이 많죠. 그리고 캥거루 같은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가 있죠.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하죠.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았어요. 세계의 지리죠. 세계의 지리를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